자, 문학강화의 세 번째 시리즈, 현대시의 OT입니다. 일단 우리 문학강화가 벌써 고전시가 고전산문, 그 다음 세 번째가 현대시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의 시리즈잖아요. 연속성이 있기도 하고요. 독립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좌의 일단 가장 큰 목적성은 무엇이 연속적이냐? 우리가 고전시가 고전산문 끝내기 강좌를 들은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전시가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어요. 이 작품들을 해석하는, 이 작품들의 해석을 관통하는 그 명확한 기준. 우린 그걸 패턴이라 불렀지. 그 기준과 패턴을 갈래별로 정교하게 학습했던 게 우리의 문학 강화의 고전 파트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파트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현대시를 해석하는 이 명확한 기준을 아주 명료하게 평가원 식으로 배운다는 지점은 동일하겠지. 다만 뭐가 독립적일까? 자, 고민이 일단 좀 달라. 얘들아 봐봐. 우리가 고전시가랑 고전산문의 고민은 뭐냐면 특히 고전시가 일단 손을 못 대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생긴 게 좀 폭력적이고, 왜냐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제3의 외국어예요. 그리고 뭔가 읽으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 다만 고전시가는 그런 부분에 갈래별 특성과 지문 속의 정보가 너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갖춰지고 나면 아주 효자 과목이 되는 게 그게 고전시가였고요. 그리고 고전산문도 마찬가지. 아주 디테일한 어떤 주제의식의 추상성이나 난해성이 없기 때문에 사건 파악을 명료하게, 인물에 대한 관계들을 확실하게 내가 파악해놓고 고전소설의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고 나면 고전소설과 고전시가는 기시감을 느끼고 한마디로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지. 그게 익숙해지는 순간 거기서 실력이 빡 올라갑니다. 그러한 후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게 고전 파트였어요. 근데 현대는 애들 좀 다르지. 애들 현대. 지금 이제 현대만 수강한 학생들도 있거든. 왜냐면 현대가 고민이 학생들이 있어요. 애들 현대. 현대의 고민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첫째, 쌤, 얘는 손은 댈 수 있어. 왜냐면 다 한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거지. 해석은 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눈물쭉.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해석이 잘 안 된다. 얘들아, 잘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시를 해석하고, 자, 시라는 건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이 문학작품을 내가 잘 감상하고 잘 느끼고 막 감동이 쫙 오는 데서 끝나면 베스트인데 이건 시험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를 해석하는 이 문학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시험의 본질과 무관하다면 그건 문학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지금 문학이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 시험지 안에서의 문학 지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본질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결코. 내가 시를 해석하고 나서 쌤,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얘기는 시험의 본질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읽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관을 가지고 감상하거나 혹은 어떤 의도와는 좀 다르게, 의도와는 좀 무관하게 나의 느낌대로 감상하고 나의 느낌대로 내가 이 작품을 이해했다면 당연히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지점들을 사실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쌤. 어떻게 하죠? 이걸 해결하는 강좌가 우리 강좌예요. 쌤, 선지 판단에 저 확신이 없습니다. 이제 뭔가 읽히긴 읽혔어요. 뭔가 이해를 좀 할 수 있겠는데 선지 판단 잘 안 됩니다. 우리 강좌가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이게 포괄하는 강좌거든. 자, 시 하나씩을 해석하는 이 명확한 방법론을 익히면서 동시에 당연히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선지 판단이 문학의 끝이야. 물론 문학의 끝이 아닙니다. 국어 시험의 끝이죠. 수능 시험은 선지 판단까지 반드시 가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꽉 잡는 강좌가 우리 강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지 판단의 확신을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줄 강좌가 우리 강좌야. 다 시험의 본질과 같이 가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 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거 정말 가장 중요하다. 쌤이 현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전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시간을 팍팍 당길 수 있다는 거야. 일단 고전에서는 내가 시간을 팍팍 당겨야지 이런 얘기 우리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고전은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현대는 다르지. 현대시는 시간을 제일 빠르게 당길 수 있어. 5분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현대시 5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목표는 몇 분? 3분 컷이 우리 목표야. 충분히 가능해요. 그게 현대시예요. 자, 물론 소설과 복합으로 엮여 있다면 약간 다르겠지만 현대시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시간을 당겨야 되는 요소가 가득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강좌는 자, 기출 작품군을 관통하는 일관된 해석법을 역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좌가 며칠? 10일 만에 끝내는 강좌거든. 교재로 따지면 5일 동안이 챕터고요.
5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강좌로 따지면 10차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완강으로 달려가는 강좌가 우리 현대시 10일 만에 강좌가 될 거야. 아니 쌤 어떻게 10일 만에 끝내죠? 알지? 똑같아. 수능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논문에 따르면 자 수능이라는 시험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시험이야?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얘들아 적용.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을 몇 달간 공부하는 거야. 그치? 하나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게 바로 적용이지. 얘들아 오늘 배운 게 내일 나와줘야 돼. 쌤 현대시 200작품 다 알면은 얘들아 어때? 200작품 가지고 될 것 같아? 200작품이 아니라 2만 개, 20만 개 알고 들어가도 어때요? 시험의 본질을 맞지 않으면 그건 문제를 맞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의 작품들은 내가 배운 게 나오고 배운 게 나와야 합니다. 이때 배운 게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학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고 나면 적용이 불가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적용이라는 것은 시를 해석하는 방법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보기를 적용하는 방법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작품을 해석한 이후에 선지를 판단하는 방법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과 선택지 이렇게 머리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싹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서 읽어나가는 이 사고의 과정이 더 중요하고요. 읽었다면 이쪽으로 와서 선택지를 판단해 나가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화살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이 뭐 길게 우리의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을 배웁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실제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분명하게 배워서 점수화 시켰는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니까 쌤이 늘 후기를 이제 보여준다고 했잖아. 일단은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쌤이 인터뷰도 여러 개 했었던 선배들이고 이제 선배고 쌤이 수강 후기에도 이제 여러 번 보여줬던 선배지만 일단 이 친구가 국어를 잘했겠지. 의예과를 뭐 5관왕 합격했던 서울대 의대를 현역으로 들어간 친구인데 이 친구의 고민이 바로 문학이었어. 그 문학의 고민이 뭐였냐면 감으로 풀었다라는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왜냐면 수능 때 내가 진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최상의 점수를 내야 되는데 특히 이 당시가 2사 수능 때가 문학 가장 어려웠던 해잖아. 불문학. 6평, 9평 수능의 문학이 싹 다 난도가 높았단 말이지. 그때 이제 가장 고민을 갖고 현장에 와서 강의를 들었던 학생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막판에 인터뷰를 끝난 이후에는 불문학에서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게 됐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야. 문학에서 자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그 문학에서의 내가 논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됐다. 수능 당일엔. 그 논리성을 만들어줄게 쌤이. 그 논리성이라는 건 이 시험의 본질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갖추게끔 쌤이 만들어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자.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레알 현대시 푸는 속도가 달라지셔야 돼요. 이거 확 느낍니다, 진짜. 일단 강좌를 쭉쭉 듣다 보면 쌤 보여요 요거. 쌤이 6평 해설 끝난 이후에도 사실 DM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DM에 막 사진, 동영상 같이 보내잖아. 쌤 보여요 렌즈 끼는 그 밈과 어떤 그 짤들이 많이 왔어. 쌤 보입니다. 보이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평가원은 무엇을 내는가? 내가 현대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느낌이 아니라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읽어나갈 수 있는가? 그 객관적인 해석의 기준과 의도대로 읽어나가는 방식들을 제대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속도는 따라오게 돼 있어. 시간은 줄고 정답은 쭉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 10개, 이 10개의 강좌가 끝나고 나면 분명하게 느끼게 될 거야. 이 부분들을. 굉장히 컴팩트하지만요. 수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실전적인 강좌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자, 이 10일 만에 끝내기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왔습니다가 다 비슷하다는 게 중요하다. 일단 수강 후기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들이 가져간 것들이 다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확고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강좌는 분명하게 정확도와 시간과 확실한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강좌입니다. 선지 판단 실력 자체가 논리적으로 바뀌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1강부터 우리 교재 챕터를 한번 살짝 보고 이제 마무리해보자. 1강과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준현대를 봤다면 이 챕터가 똑같아 지금. 1, 2, 3, 4까지가 동일합니다. 올해 EBS와. 얘들 그럼 봐. 올해 EBS의 쌤 교재와 동일하다는데 이 얘기는 뭘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EBS를 갖다 집어넣어도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일단 올해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건 연계를 내신처럼 공부하지 않는 거야.
연계를 어떻게 공부하냐가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EBS와 이 기출을 공부할 때 접근의 방식이 다르다? 벌써 문제가 있는 거야. 둘 중 하나가 문제가 있거나 둘 다 문제거나. 일단 EBS를 접근할 때도 어떻게 들어가? 요 기준을 EBS에 똑같이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재의 챕터가 어때요? 동일한 거야. 일단 여기에 EBS를 그대로 한번 입혀서 읽어봐봐. 그래야지만 우리는 체화를 할 수가 있어요. 체화의 핵심은 동일한 걸 계속 반복했을 때 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들 현대시를 열고 이번엔 내가 이 작품을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스펙타클한 느낌이 들면 안 돼. 약간 또 나왔네. 진짜 지겹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나가는 것들을 확고하게 가져가자. 그게 제일 평가원식인 거야. 자, 왜냐면 수능은 적용이 시험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는 방금 봤던 5가지 챕터고요. 자, 평가원의 선택지 포인트 분석부터 차근차근 이 교재 안에 요소들을 아주 섬세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다루는 것도 있을 거고요. 스스로 읽어나가면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보완해 나가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 교재의 앞부분의 특징이 딱 요거야. 평가원의 선택지 포인트를 분석하는 지점들도 들어가 있고, 자, 독해 시크릿 패턴으로 출발합니다. 페이지 자체가. 독해 시크릿 패턴이라는 것은, 자, 쌤은 이렇게 표현해요. 작품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대시도 하나의 시를 해석한다, 이게 아닌 거야. 이 작품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품군을 해석하는 독해 시크릿 패턴, 우리 고전시가 따지면 갈래별로 있었던 것처럼 현대시는 이게 훨씬 더 단순합니다. 훨씬 단순하지만 선택지는 그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시는 우리가 작품 해석보다 사실 선지 판단 시간을 더 많이 둬야 되는 요소가 현대시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고 있는 학생들 많단 말이야. 시를 해석할 때 시간을 오래 쓴 다음에 선지 판단을 팍팍팍 하고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지. 좀 바꿀 필요가 있어. 왜냐면 시험이 요구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자, 작품군 독해 시크릿 패턴, 선택지 출제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정확하게 유형화, 항목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시를 쌤 저는 거의 노배입니다. 현대시를 해석은 물론 문제 많이 풀어봤지만 제가 현대시를 해석하는 기준 같은 게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기준을 1강부터 만들고 시작할 거야. 쌤 저는요. 저 좀 상위권인데요. 저 현대시에 대해서 조금 좀 실전 감각을 익히고 싶은데요. 아까 선배들 봤지? 서울대학교 의예과. 그 선배도 여기서 논리적 감각을 익혀나가는 게 우리 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가 끝나고 나면 처음에 시작 지점은 다들 다를지라도 끝날 때쯤에는 쌤이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다면 기준과 규칙을 알고 난다면 시를 해석하는 감이 생기고 그때 실력이 빡 늘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내가 이제 잘 풀고 있는 그 지문 독해를 이젠 점수로 확고하게 다져나가야지. 선지 판단 힘을 좀 더 줄 거고요. 조금 더 나의 생각들을 정교하게 의도대로 잡아가는 것들을 연습할 거기 때문에 실수를 완전히 줄이는데 우리는 주안점을 맞출 겁니다. 그렇게 달려나갈 거니까 자, 시작은 다르더라도 끝날 때는 우리가 베스트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독해 패턴, 평가원 대표 작품들에 대한 사례들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전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기 출제 포인트들도 쌤은 보기군이라고 해서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의 보기는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한 거구나. 매년 수능의 보기들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 감을 잡으려면 한꺼번에 봐야 되는 거야. 하나씩 따로따로 머릿속에 놓는 순간 이게 엮여서 일반화가 안 돼요. 근데 애들 알지? 지식이라는 건 내가 개별적인 사례들을 알고 있는 건 절대 지식이라 부르지 않아요. 지식은 일반화됐을 때만 지식입니다. 오케이? 그걸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본다면 방금 쌤이 얘기했던 요소들이 가장 특징적이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평가원 출제 요소들을 마지막에 또 이게 압축 정리하는 페이지들도 이제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읽어나가면서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지에 대한 고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쌤도 강의하는 중간중간 계속 생각들을 잡아줄 테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어? 존재가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그 존재들을 평가원식으로 잡아나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 강좌의 목적입니다. 해석이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평가원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그 기준이 잡혀 있다면 이게 체화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점과 규칙들을 반복해 나가는 강좌가 우리의 강좌라 생각하시면 돼요. 10일 동안 반복하기 때문에 이 강좌가 끝나고 나면 확고한 그 깨달음을 얻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선지 판단 확신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까를 만들어가는 강좌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 전략
단축하는 게 핵심이야, 지금 우리 강좌에서. 그래서 자, 요 내용들이 잡히고 나면 시간은 따라온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목표는 확실한 시간 단축까지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자세한 내용들은 또 1강에서 강좌로 또 우리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현대시 10일 만에 끝내기 우리 목표는 딱 하나. 반드시 점수를 만든답니다. 일단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수능 당일 상쾌. 이렇게 가야지. 그치? 자, 그걸 위해서 우리 10일 동안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자. 우리는 1강에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